예고해드린 대로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조혜진입니다. 예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. 자, 지난 선거 얘기 잠깐만 해보게요. 뭐 워낙 지났지만요. 예. 자신 지역구에서 좀 약간 딴 데로 갑자기 바꾸셨는데 섭섭하실 것 같아요, 인간적으로. 어떻습니까? 섭섭한 것보다는 머리가 막 빠개지는 것 같았죠. 거기서 제가 20년을 예, 그래서요. 했고 예. 국회의원 12년 했고 예. 저만 바라보고 지지해오고 또는 자기 인생을 투자한 분들이 밀양, 의령, 함안, 창녕 예. 엄청 많은데 예. 이제 보답을 해야 될 사선이 되면 이제 보답을 해야 될 시기인데 거기 떠나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뭐 해줄 수 있는 일 없잖아요. 예. 그거부터 해서 수많은 인연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데 그게 그냥 머리가 어지러웠죠. 예. 아니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인간적으로 좀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, 사람이. 왜냐하면 멀쩡인데 제가 이런 표현이 뭐 어울리는지 뽑아서 다른 쪽에 이식을 해버린 거니까요.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3선 마치고 4선을 준비할 때 이제부터는 다른 단계의 정치로 간다. 쉽게 표현하자면 언제든지 당에서 또는 상황이 나를 짐싸고 가라. 가야 된다. 그리고 뭐 3선까지 좋은 지역에서 그 당선을 해왔는데 계속 그걸 기대하는 거는 4선 이후는 쉽지 않을 것 같다.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정작 그렇게 선거 앞두고 내일 모레 바로 가라. 이쪽 정리할 시간도 없고 당원들하고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올 줄은 몰랐죠. 진짜 섭섭함이 전혀 없으셨으면 대인배십니다. 약간 섭섭한 건 미리 좀 상의해줬으면 좋겠죠. 섭섭한 건 있으셨군요. 있으셨던 걸로 정리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용산하고 한 대표랑 좀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입니까? 갈등설은 어떻게 보십니까? 오늘 어제 오늘 상황 그렇습니까? 뭐 하루 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제 낮에 만남 이후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건 정리되는 방향의 과정은 분명히 화살표 정리되는 쪽입니까? 그거는 이제 하루 지났기 때문에 그걸 보려면은 일주일, 보름, 한 달, 몇 달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린 거는 만나기로 결정한 것. 왜냐하면 그게 그 이전에 오랜 고민을 했었거든요. 특히 대통령께서 알려지기는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싫어하고 당대표 되는 걸 극구 반대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, 듣고 있었습니다만. 그런데 거기에 심경의 변화가 제가 느껴진 게 제 느낌이었는데 전당대회장에 대통령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실 때 축사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였어요. 첫째, 대통령이 이 현실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.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구나. 싫든 좋든 간에 이게 현실이고 이게 당심이고 민심이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구나.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당정 관계나 당의 위상이나 또 국정 운영 이런 걸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정리를 하셨구나, 마음에. 그게 남들은 그렇게 느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축사에서 그게 녹아져 있었어요. 그건 어떻게 보면 서로 화해를 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조 의원님 표현에 따르면 현실을 받아들이게 했다. 그러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걸 통해서 자동적으로 일정 부분 앙금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 그렇다고 100% 되진 않을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는 서로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는 정리해 가야죠. 앞으로 근데 지켜봐야 된다는 묘한 어떤 약간 뭐 깔끔히 사람 감정에는 깔끔히 정리되고 뭐 이건 아니란 말씀이시죠? 지켜봐야 된다 약간은. 모든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. 저만 하더라도 뭐 마음 풀었다고 해서 100% 그걸 풀어지는 건 아니고. 아까 지역구 얘기를 다시. 자, 그렇다면 어제 그 회동 이후에 말입니다. 대통령은 하여튼 명시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당일은 뭐 대표가 알아서 하시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 사무총장이 대표가 임명하는 모든 일괄 사퇴해라.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는. 이 과정은 진실로 대통령은 당신 인사 맘대로 하고 당무에는 뭐 이 뜻으로 보십니까? 아니면 지금 이 과정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?
대통령 입장에서야 뭐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이고 자기가 속한 집권 당무를 당이 당무를 자기하고 의논해 주기를 바라죠. 특히 인사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창구하고 대통령실 창구하고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라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한동훈 체제에서는 그게 소위 말하는 친윤 체제에서만큼 본인이 기대하는 거 원하는 만큼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.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은 과거 친윤 체제처럼 그렇게 흔히 말하는 수직적 당정관계 대통령께서 원하는 대로 그냥 당무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는 민심 또 당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은 그냥 본인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용인하겠다, 되고 받아들이겠다. 또 과거처럼 친윤 체제일 때처럼 시시콜콜 이렇게 막 요구를 하고 이렇게는 안 하려고 마음 정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. 정정식 정책위장은 이게 좀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. 가라도 좋다 이런 의미인가요? 딱 왜냐하면 그 정점식 정책위원장 자리 때문에 갈등설이 불거져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. 가라도 좋다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보세요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런데 그거는 뭐 그 대통령께서 실제로 정점식 위원장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, 계속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저는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외형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게 오해받을 부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뭐 제가 옆에서 보지만은 뭐 유달리 뭐 이렇게 자리 욕심이 있거나 뭐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. 지금까지도 당에서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아왔고 또 좋은 당직을 많이 맡아왔고 앞으로도 그 중요 당직을 맡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분입니다. 그런 분이 그리고 상식적인 분이고 합리적인 분이고 매사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할 때 보면 그런 분이 당연히 관례적으로도 옛날부터 당대표가 바뀌면은 다 일과사표내에서 당대표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저렇게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오해를. 그렇습니다. 오해가 아니고 그건 현실 아닌가요?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저거 바로 그 부분인데요. 그게 오해가 아니고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없이 그 캐릭터에 그런 분이 앉아 있으려고 그랬을까요? 뭐 중간 지점도 있을 수가 있죠. 저 대통령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정점식 위원장이 일단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가능성 중간점인데 뭐 어떤 쪽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도 부담스러우신 거 아닌가. 그래서 만나가지고 뜻대로 해라. 완전히.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. 구체적으로 뭐 딱 사람을 찍어서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인사를 포함해서 당무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하고 뭐 협의 채널을 완전히 끊고 뭐 그 협의 자체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원칙적으로 그 주도권은 당대표와 당에 있다. 우리가 의견이 있으면 제시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받아들이고 말고도 결국은 당대표나 당이 할 일이다라는 정도로 대통령 마음이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싶어요.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사무총장의 얘기가 나왔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. 네,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. 계속 가면 당내도 분란이 있겠지만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지난번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나오려고 할 때도 똑같은 그 케이스였거든요.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종용을 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있었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당내에서 계속 반발이 있는데도 본인이 그 분명하게는 출마 안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동안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대통령께서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그 오해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한테 오해받게 하지 말고 그냥 틀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.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저렇게 계속 분명한 그 불출마 의사를 안 밝히고 저렇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. 그게 다 대통령께 부담이 되고 나중에 결국 출마 안 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이 리바이벌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어떤 심경의 변화랄지 이 태도의 변화 이런 걸 보면은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안 가고 빨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조만간 자기가 쫓겨났던 방식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. 예측을. 그거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십니까? 그거는 뭐 그때도 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대표직을
박탈당하고 나간 거는 참 우리 대통령이나 당을 위해서 안 좋았던 결과적으로 안 좋았던 일인데 그거를 대통령실도 경험했고 그 후과가 그 결과가 그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고 오히려 내 발등 찍은 결과가 됐다는 그 정도는 지금 상식적으로 다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도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다시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시도해도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당이 존립하기 어렵죠. 근데 여러 분석가들은 사람 잘 안 변한다. 그 행위의 패턴은 안 변할 것이다.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.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쉽게 안 바뀌지만은 현실에 따라서 그 적응하는 방식은 바뀔 수 있죠. 그런데 지금 한 대표와 대통령이 현실을 서로 인정하고요. 한 어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로 대략 지금 오늘로 봐서는 약간의 어떤 합의가 된 상태 같은데요. 이게 앞으로 이견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지 않겠습니까?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최상병 특검법.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? 한 대표는 일단 제3자 특검법을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.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부터 한 대표는 과연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?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기 그 아이디어로 제안을 했죠.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한 대표 말처럼 이제 결국 이제 원내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의 안건으로 회부해가지고 토론을 하겠죠. 거기서 의원들이 공감을 해서 다수가 찬성하게 되면은 이제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하고 협상에 들어갈 텐데. 그거는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. 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하십니까? 저는 한동훈 대표 안에 지지하는 편인데 그건 우리 당을 위해서 지지하는 그렇습니다. 편인데 당이나 또 대통령실은 여전히 이 시점까지도 아무리 뭐 중립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죠. 특검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 사안의 성격상 경찰, 검찰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규명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공수처를 통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면 특검을 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실이나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서 토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데 근데 설령 한 대표 의견대로 대통령실이나 당 의원들이 뜻이 모아진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걸 안 받아들일 거예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. 만약에 한 대표는 아까 약속은 아니라 그러셨으니까 그런 제안을 해놨는데 그게 당 내에서 원내에서 말입니다. 전혀 어떤 무시됐어요. 만약.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? 앞으로 어떤 정치인인데 제3자 특검안을 던져놨는데 원내에서 잘 말을 안 듣네요. 혹은 잘 뭐 콘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네요. 이러면서 포기하면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? 원내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예를 들면 당파적으로 파당적인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 의견의 합리성이나 이런 걸 안 따져보고 적절성 안 따져보고 파당적인 입장에서 당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또 그거를 한 대표가 돌파를 못 한다고 하면은 한 대표 리더십에 대한 그런 불안과 염려가 생기겠죠.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당내에서 토론은 충분히 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그래 되면은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더라도 한 대표는 그것도 자기 부담으로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동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지금 그 특검법 관련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굉장히 높은 거는 여론조사상 나와 있으니까요.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요. 한 대표가 할 생각도 없으면서 당 대표 되기 전에 대강 이 어떤 지연 작전으로 하나 툭 던져놓고 원내에선 통과 안 될 거 아니까 그냥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. 그거는 이제 국민들도 한 대표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겠죠. 저도 한 대표를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제가 요 근래에 저도 한 대표하고 인연이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근래에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잔머리 서는 분은 아닙니다.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꽉 막힌 전국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래도 대통령께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용기 있게 제시를 하고 나중에 그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알면서도
그걸 그대로 이제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그런 걸 던진 분이고 예. 그렇게 전공법으로 갈 것 같아요. 그런데 만약에 어떤 당에서 컨센서스가 나오더라도요. 예.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불가의 기류가 가장 강한 특검법 두 가지가 김건희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예. 최상병 특검법 같은데요. 예.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가능할까요? 뭐 결론부터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당 의원들 다수가 동의하면 예.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도 인식이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. 대통령실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독소조항이 가득한 예. 그 편파적인 예. 민주당 특검을 내세워 가지고 정략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그 특검에 대해서 절대 반대고 저는 그거는 저 같은 사람도 절대 반대입니다. 예. 있을 수가 없는 예. 특검법이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제안처럼 그렇게 독소조항 다 빠지고 중립적인 신뢰할 만한 특검이 주어지면은 예. 제가 볼 때는 그걸 통해서 이 문제가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상황에서 당 다수 의원들이 동의한다면 대통령실도 조금 전향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. 다음에 진행되는 거 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.